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삼다칼라입니다. 바로 어제죠. 제가 10비트 HVC 코덱으로 촬영된 장면, 그리고 프로레스 HQ 코덱으로 촬영된 장면을 비교하는 A/B 테스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A가 10비트 HVC 코덱이고요, B가 프로레스 코덱 중 최고 품질인 프로레스 HQ 코덱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사실 아직 애플의 공식적인 업데이트가 아닌 필믹 프로 앱에서의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향후 기본 카메라에서의 프로레스와는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iOS에 포함된 프로레스 코덱에 대한 API 정보를 바탕으로 필믹 프로에서 애플보다 먼저 출시한 것 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프로레스 코덱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지난 A/B 테스트 영상에서의 샘플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샘플들을 보면서 프로레스 코덱으로 촬영된 영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레스 코덱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말하는 프로레스에 대한 설명을 잠시 가져와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애플 프로레스는 전문 영상 제작 및 후반 작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디오 포맷 중 하나로서 파이널 컷 프로 X를 사용한 고품질 고성능 편집을 위해 애플에서 개발한 코덱 기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덱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메라를 통해 담겨진 이미지 데이터는 파일이라는 것으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파일로 변환될 때는 이미지를 원본 그대로 파일로 변환시킬 수도 있고, 이미지를 카메라 내부에서 가공하거나 압축을 해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공과 압축을 포함하는 변환이 되는 방식 그 자체를 코덱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코덱이 적용되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파일로 변환될 때 이미지의 가공과 압축되는 정도의 차이, 그것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본의 손실은 후보정 단계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만약에 노출이 잘못 맞아서 좀 어둡게 촬영된 영상을 밝게 보정한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원본이 이미 많이 손실된 이미지는 어둡게 촬영된 결과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밝기에서는 어떻게 보여진다 라는 정보가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밝기를 수정했을 때 정확한 밝기 표현이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원본의 손실이 거의 없는 이미지는 어둡게 촬영된 결과뿐만 아니라 원래의 밝기가 어떻다는 정보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밝기를 수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확한 밝기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프로레스라는 코덱은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거의 가공하거나 압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파일 변환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H.64라던가 HEVC 코덱보다 원본의 손실이 적은 것이고, 이는 곧 후보정에서의 관용도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A/B 테스트 영상에서 사용되었던 샘플들을 보면서 잠시 차이를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보면 솔직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의외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인 코덱이 사용된 영상에서 오히려 노이즈가 적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프로레스 영상에서는 하이라이트 영역은 더 밝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웨이브폼을 보고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면, 프로레스 코덱으로 촬영된 영상이 밝은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의 분포가 더 넓게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콘트라스트가 더 크게 잡혀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로우 파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 원육이 요리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도축장에서는 커다란 덩어리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육점에 가져와서 전문가가 부위별로 잘라내기도 하고, 이물질이나 지방 부위를 잘라내서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질이 완료된 부위를 보통의 사람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내고 포장까지 해서 마트에 진열이 되죠. 그리고 음식을 하는 요리사는 마트에 진열된 보편적인 취향에 맞춰서 손질된 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레시피의 요리를 해보기로 하고 레시피에 나온 고기를 사러 마트에 갑니다. 고기는 평소보다 두껍게 썰려야 하고 국거리용으로 사용되는 부위를 구이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트에는 당연히 그렇게 포장된 제품은 없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위와 두께가 맞지 않는 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도 요리의 맛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요리사가 정육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날 것 그대로의 원육을 직접 손질이 가능하다면 굳이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사지 않고 직접 도축장에서 고기를 사서 내 필요에 맞게 손질을 하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날 것 그대로의 아무것도 손질되지 않은 상태를 로우파일이라고 하고요. 필요 없는 부위를 버리거나 먹기 좋게 손질해주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가져오는 방식, 아니면 직접 도축장에서 아무것도 손질되지 않은 고기를 가져오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코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레스는 어떤 코덱일까요? 앞에 예시를 계속 이어가면 일단 완전한 날 것은 아니고요. 부위별로 토막내어졌지만 아직 이물질이 남아있는 고기 덩어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 테스트에서 노이즈가 조금 더 보여지던 부분은 토막낸 고기에 이물질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웨이브폼에서 밝은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의 범위가 더 넓었던 것, 즉 편집의 관용도가 더 좋다는 것은 이 토막난 고기를 내 멋대로 손질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정리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동영상 코덱들은 이물질 제거, 부위별 손질까지 끝낸 상태이고, 프로레스 코덱은 부위별로 토막난 고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B 테스트의 두 영상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결과물의 화질이 아니고 얼마나 원래의 정보가 더 많이 담겨져 보이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일단 프로레스의 장점은 앞서 말한 원본의 손실이 더 적은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 후보정에서의 관용도가 높은 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레스는 누굴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막난 고기에서 이물질을 직접 제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손질이 가능하다면, 즉 전문가 수준의 영상 편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전문적인 수준이 아닌 간단한 편집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 전혀 필요 없는 재료, 즉 낭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낭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파일의 용량입니다. 이번 아이폰 13에서는 이례적으로 1TB 용량의 타입이 포함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단 프로레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촬영한 예시 영상의 용량을 살펴보면 그냥 10비트 HVC 기본 코덱으로 촬영된 영상은 10초 정도 분량이 대략 90MB 정도인데요. 가장 높은 프로레스 HQ로 촬영된 영상은 10초 정도 분량이 대략 1GB입니다. 1GB가 1024MB니까 대략 10배 이상 용량 차이가 나는데, 아이폰의 최대 용량인 1TB가 1024GB고 10초에 1GB니까 대략 1만 초 정도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1만 초는 분으로 바꾸면 166분, 즉 2시간 46분 정도 촬영하고 나면 핸드폰 용량이 꽉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촬영된 소스를 다른 저장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아이클라우드, 기존에도 너무 느려서 기다리다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근데 파일 크기가 10배 커지면 제 속도 10번 더 터지겠죠. 그러니까 못 쓸 수준입니다. 그러면 유선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아이폰은 아직 USB-C 타입이 아닌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하고 있죠. 라이트닝 포트의 전송 속도는 USB 3.0도 아니고 USB 2.0입니다. 1TB를 꽉 채워서 촬영한 것을 어느 세월의 PC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의 용량 낭비, 그리고 그것을 다른 저장소로 옮기는 시간 낭비, 마지막으로 그것을 옮겨받을 또 다른 저장소의 용량 낭비,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낭비라고 표현을 과하지만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인에게 프로레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로우 수준의 영상 소스를 편집할 만한 편집 스킬의 부재입니다. 영상 편집이 가능한 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인, 즉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것을 보는 수준의 유저에게 과연 전문가 수준의 영상 편집 스킬이 있는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미 맛있게 손질된 고기가 필요한 거지, 지방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토막난 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2플러스 등급의 소를 잡는다고 한들 손질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전혀 불필요한 낭비가 되는 것이죠. 일단 어떤 예시를 들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소고기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보다 적절한 것이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예시로 들었는데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것이니까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필믹 프로의 새로운 기능 프로레스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레스 코덱보다는 그냥 기본 코덱에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샘플을 촬영하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아이폰의 센서 크기가 커진 만큼 저조도에서의 영상 퀄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선된 것이 느껴졌고, 아이폰 12부터 지원되는 돌비 비전 HDR의 퀄리티가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를 구매하셨다면 프로레스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를 잘 고민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